삽목에 실패하는 원인이 떼서도 성공 가능하지만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2달 전에 삽목을 해놓은 거예요. 잎 끝에서 새로운 잎들을 삽목이 잘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 실패 없이 쉽게 번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식물인데요, 번식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고수님들, 이 개발선인장을 오랜 시간 키워오신 분들은 삽목이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는 원인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발선인장은 다른 선인장들처럼 사막에서 사는 식물이 아니에요. 고향이 브라질입니다. 열대 혹은 아열대 지방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그리고 땅에 산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이파리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그래갖고 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사는 작생 식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를 떼서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얘네들을 그냥 떼서 바로 흙에다 꽂아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애들을 떼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발선인장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에서 새로운 이파리를 내주고 그 끝에서 또 이파리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라다가 이 이파리의 끝에서 이제 꽃을 피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라서 할 건데요, 이렇게 길게 나온 애들, 한 이파리에 하나씩만 내주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잘라서 해줄 건데, 많은 분들이 요 삽목에 실패하는 원인이 그냥 가위로 요거를 이렇게 자를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소독을 해서 하면 되지만 이거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손을 이용해서 그냥 뜯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잎과 잎이 만나는 이 부분을 그냥 손으로 붙잡으시고 살짝 비틀어서 한두 바퀴 돌리면 이렇게 쉽게 똑 하고 떨어집니다. 이 옆에 있는 애도 너무 한 줄기로만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한 2개 정도 길이를 좀 맞춰가지고 얘도 이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은 요 한 장을 떼서도 성공 가능하지만 조금 더 나중에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2장 정도를 이어서 하나에 이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자라나온 애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 잎 끝에서 2가지씩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러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나중에 꽃도 더 많이 피우게 되겠죠. 옆에 있는 얘도 몇 장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떼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을 이용해도 번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전체적인 수영을 보시고 혼자 이렇게 빼꼼 튀어나온 이런 애들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들을 많이 떼어내 줬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흙에다 꽂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건데요, 고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흙에 심으시고 수태 위에 올려놓기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그냥 화분 위에다가 올려두기만 해서도 번식을 잘 시키는데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막 꽂아서 물 관리를 좀 못 해주셔갖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리는 기간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모습도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요거를 말려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떼어낸 잎들은 깨끗한 키친타올 위에 올려두시고 그늘진 곳에서 그냥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말려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이 개발선인장의 잎을 떼어내준 지 정확히 열흘이 지난 상태예요. 열흘 정도 말리니까 색깔이 약간 변하고 잎의 윤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얇아졌는데요, 이게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조금 얇아진 상태만 돼도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애는 이렇게 오동통해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딱 통통한 느낌이 나는데요, 얘는 딱 만져보면 이미 뭔가 좀 살이 많이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밀면 약간 밀릴 정도로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 정도 말려서 삽목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일회용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델리컵에 아래 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가장 아랫부분 3cm 정도 마사토를 깔아주겠습니다. 그 위에 사냐초를 똑같은 비율로 올려줄게요. 굳이 이렇게 재질이 다른 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기에도 예쁘고 뭔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2개로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이 정도 컵에 반 정도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를 7:3으로 섞은 이 배합토를 같은 비율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배수충을 많이 내주고 배합토를 넣어준 후에 말려둔 이 개발선인장 삽수를 꽂아만 주면 되는데요. 요거 2개짜리 붙인 거는 잎에 아랫잎에 반 정도 들어가도록 한 요 정도만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얘도 이렇게 꽂아보고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는 2개에 비해서 조금 더 금방 말랐어요. 얘는 약간 이렇게 주름이 보이죠. 요것도 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흙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천천히 주면서 아래로 빠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선인장 삽목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게 겨울에 하실 경우에는 따뜻한 마룻바닥 위에 장판 위에다가 올려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이제 봄이 온 다음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아래에다가 두시면 좋습니다. 빛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20도가 올라가야 뿌리가 빨리 내리고 활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은 계속 닫아두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수태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얘네가 윤기가 좀 돌기 시작하면서 오동통해져요. 그때부터는 뚜껑을 열어두고 키우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게 같은 방법으로 2달 전에 삽목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흙 사이사이에 뿌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컵 표면에 하얀 뿌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정도 뒤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2달 차가 되면 이렇게 잎 끝에서 새로운 잎들을 막 올려주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물이 잘 안 마릅니다. 배수충에 수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물 빠지면 잘 되지만 이 안에 공기도 잘 통하고 수분도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말라요. 그래도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삽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을 떼어냈던 이 모주 개발선인장들도 보시면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이렇게 끝에서 새로운 잎들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장점이 끊기면 중간중간에서도 이렇게 새 잎을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잦은 가지치기나 잎 떼어내는 거는 조금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개발선인장 삽목한 거와 2달차 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